All of us get gamma for a very short period when we solve a problem we've been grappling with, even if it's something that's vexed us for months. We get about a half second of gamma. It's the strongest wave in the EEG spectrum. Lasts very short period in an ordinary EEG. What was stunning was that the Olympic level meditators, their brainwave shows gamma very strong all the time as a lasting trait. Just no matter what they're doing. It's not a state effect, it's not during their meditation, but it's just their everyday state of mind. We actually have no idea what that means experientially. Science has never seen it before. We also find that in these Olympic level meditators, when we ask them, for example, to do a meditation on compassion, their level of gamma jumps 700 to 800%. In a few seconds. This has also never been seen by science. 이 올림픽 레벨의 명상가들은 감마파를 평소에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냥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감마파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 감마파가 강한 상태란 이 몸의 신경회로가 완전히 균형을 찾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우리 골반이 틀어지면은 우리 턱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틀어지듯이 우리 몸 안, 우리 신경회로들도 균형을 항상 맞추려고 합니다.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항상성이 아주 깊은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아주 깊은 균형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느끼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우리 뭐 호흡이나 우리 뭐 심장 박동이나 여러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느껴지는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가는 대신 그대로 현재를 느껴줄 때 우리는 신체 항상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아주 깊은 균형 상태가 됐을 때 저 바로 올림픽 레벨의 명상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삼매라고도 하고 뭐 또 깨달음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철학에서는 뭐 초월적 경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식의 본질을 경험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말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뭐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태는 실제로 우리 몸의 신경회로가 올바르게 연결된 상태, 원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몸이 균형 상태가 되게 되면 기분과 깊은 관련이 있는 호르몬을 담당하는 내부 미선들도 균형을 찾게 되고 우리 기분도 달라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건 단순한 뭐 쾌락을 따르는 명상이니까 따르면 안 된다. 또 삼매는 깨달음과는 무관하다. 또 누군가는 또 이 삼매를 잘 다뤄야 된다. 삼매를 잘 갖고 와야 된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진짜 실제로 태어날 때 우리 심장은 뛰고 또 호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아직 뭐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도 우리 신경이 그렇게 다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호흡과 심장 박동은 이미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어진 무언가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나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생각, 그리고 뭐 가치관, 그리고 또 뭐 감정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겁니다. 또 방어 기제 같은 것도 생겨날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또 트라우마도 겪게 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강합니다. 그 감정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미주신경을 통해 올라오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뭐 제가 이거 맨날 너무 많이 설명해서 이거 자세한 설명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쉽게 말해서 내 감정을 내가 차단한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올라오는 내 감정을 내가 차단한다는 거죠. 나의 무언가를 내가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신경 소통이 약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올라오는 무언가를 계속 차단하니까 쓰던 신경은 계속해서 더 쓰게 되고 안 쓰던 신경은 계속 더 안 쓰게 되면서 그 신경 패턴은 계속 꺼지게 되고 이 신경 패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부 미선의 균형도 무너지고 기분도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무너지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고착화되면서 온몸은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몸은 굳어가고 막 여러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계속 낮은 상태의 진동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동수와 비슷한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일을 하면서 문제를 겪게 될 것이고 신경회로가 제대로 소통을 못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건강이 또 나빠지면 또 삶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는 행동 패턴, 생각 패턴, 어떤 가치관, 나만의 한계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이 이것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회로 자체를 바꾸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신경계 운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경 패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진동 상태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 진동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는 그 신경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명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곧 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은 우리가 아니죠. 생각은 단순히 우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마음이 언덕 위에 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은 썰매인 거죠. 그래서 같은 생각이 계속 내려오게 되면 눈 위에 깊은 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그쪽 길로만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가 파여 있으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 신경 패턴이 그렇게 형성됐고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은 이 눈을 다시 덮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를 깨워주는 과정이 명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신경 패턴이 달라지는 신경계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치면은 저 감마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눈을 완전히 다 깐 상태가 되겠죠. 거기에 가까운 상태. 뭐 완전히 다 깔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인간이니까 어쨌든 그런 나의 이고 패턴, 그런 생각 방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나를 생각할 수 있고 나를 잘 이 세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명상은 그런 걸 조금씩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한 번씩 이걸 다 채운 것과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균형 상태를 깨우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우리는 그때 감마파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황호경이 펼쳐지게 되죠. 정말 평소에 느껴본 적 없던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익숙하면서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가슴에서 가득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됩니다. 600%에서 7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균형의 깊은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경험이긴 하다는 겁니다. 뭐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한번 추구해 볼지 아닐지는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이런 경험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번씩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아까 말했던 저 올림픽 레벨의 명상가들은 62,000시간 이상 명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62,000시간 이상.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명상해왔기 때문에 저 감마파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62,000시간 동안 그렇게 명상 올림픽 레벨이 되는 것은 힘듭니다. 감마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만 잘 나아가고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혜택들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길로 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런 경험들은 선물처럼 가끔씩 오게 됩니다. 정말 나를 잊는 경험, 내 몸을 잊고 나를, 이 존재를 잊고 내 세상을 잊고 이 현재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나야, 이런 방식이 나야 라고 붙잡고 있던 그 고집스러운 어떤 그 감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에 나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이 세상의 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라는 말이 실제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냥 책에서 그렇다더라 라고 들어왔던 그 지식이 더 이상 이제 지식이 아니고 실제 경험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라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더 이 세상에 잘해주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부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더 좋아질 거라고 믿겠죠. 그리고 내가 나를 때리면 당연히 나는 아플 겁니다.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 몸이니까 내가 나를 때리면 아프죠. 그러니까 내 몸, 나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는 좋은 걸 하면 좋은 게 돌아오고 나쁜 걸 하면 나쁜 게 돌아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나를 따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좋은 행동을 하든 나쁜 행동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보통은 뭐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들 살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로 느낀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아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뭐 책상도 그렇고 이 땅, 뭐 아파트, 뭐 모든 것들이 다 아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게 아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듯이 저도 뭐 결국 죽으면 흙이 되고 그 흙은 또 건물을 짓기 위해 쓰여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주 긴 흐름 속에서 잠깐 나라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아원자 입자로서 잠깐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흐름이 끝나면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로서 이 세상과 따로 존재한다고 느끼지만 바다가 파도 칠 때 튀는 물방울처럼 지금은 잠깐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바다 전체와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이 아니라 실제 내 몸으로 내 느낌으로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게 하버드 뇌과학자 그 질볼티 테일러의 이야기도 비슷하죠.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왼쪽 뇌가 완전히 피가 가득 차게 됐을 때 좌뇌가 완전 꺼졌을 때 나와 세상을 구분하는 이 느낌이 없어지고 이 세상과 내가 하나임을 느꼈다는 그 감정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선물처럼 받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경험에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더 배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내 분비선들이 완전히 균형을 찾으면서 호르몬의 막 향연도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기분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황홀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쾌락을 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겠죠. 뭐 그거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또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분들은 저런 6만 2천 시간씩 하신 분들은 저걸 스테이트로 가지고 살겠지만 우리에겐 경험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더 깊은 나를 깨워주게 되고 더 깊은 나로서 이 세상을 느껴봤을 때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는 하죠. 하지만 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거. 뭐 물론 저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그게 아예 나의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뭐 그 상태가 되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런 저 같은 경험들도 사실 공유하고 누군가와 얘기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하고 이런 기회들이 참 많기는 합니다. 왜냐면 홀로트로픽 브리딩 뭐 이런 워크숍에 가면 다들 아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뭐 우리가 흔히 가는 어떤 명상센터나 요가 센터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쉽게 꺼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조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거고 분명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삶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고 이걸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항상 말하지만 세상에 뭐 완벽한 건 없고 뭐 모든 게 완벽한 균형이라는 건 없겠죠. 하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좀 감명 깊었던 말이 있었는데 격투기 선수 중에 맥스 할로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뭐 아주 베테랑 격투기 선수인데 그 선수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그 선수가 했던 말이 완벽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내 안에 완벽함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완벽함이 없더라도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자기는 연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런 경험을 쾌락이나 뭐 이런 걸로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상태, 도달할 상태로 보고 여러 가지 명상 스킬들을 배워서 저기까지 가는 방법들 이 신경 패턴을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돌려서 더 깊은 균형을 깨우는 방법들을 저 잘 배워서 제대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런 깊은 완전히 나를 잇는 경험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 패턴의 균형을 찾게 되면서 원래는 스트레스 받아야 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든지 원래는 아주 깊은 트라우마였는데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혹은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매일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방어 기제적인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나로 인지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인지가 되면서 나 아직도 이런 방어 기제가 있구나. 나 아직도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아직도 이런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기존에 하던 그 나의 버릇들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서 이 친구 아직 이러네. 이러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경험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을 어쨌든 밟고 있으면 우린 더 균형으로 가고 있는 거다. 불균형된 신경 패턴에서 더 균형된 신경 패턴을 깨우고 있는 거다. 그걸 통해서 더 나다운 나를 깨우고 있는 거다. 더 나은 버전의 나를 깨우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균형 상태를 깨울 수 있게 도와주는 이 과정을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코스가 바로 12주 최고의 나로 나아가는 명상 코스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명상하기 전에 호흡을 꼭 넣어서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자율신경계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말 직관적으로 이 명상의 본질, 이 기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생각들 뭐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거 해봤자 아마 효과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이나 혹은 뭐 신경 패턴 이런 균형을 깨우는 방식, 우리 뇌와 심장의 소통을 더 깊게 하는 방식, 이 현재를 느끼는 방식, 이 내 감각을 키우는 능력, 이 능력을 길러가는 이 신경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이 저의 방식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해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천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들이 좀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리셨다 하면은 저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마감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뭐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아직 마감이 안 됐다면은 고정 댓글에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모집까지만 오픈하니까 적용되니 마감하기 전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